자, 그 앞에 타이틀 보시면 이제 드디어 미분 이렇게 써있어요. 드디어 미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미분 파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고요. 이 과목의 핵심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한번 볼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극한이라는 리미트를 배운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개념 중에 하나가 뭘 해야 되냐? 요 얘기를 해야 돼요.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이게 뭐냐? 그러면 변화하는 비율, 이걸 줄임말이에요. 그럼 뭐가 변화하는 비율이냐? 우리는 그래프에서 함수값이 변화하는 비율을 보려고요. 함수값이 변화하는 비율을. 그러면 예를 들어 제 성적 그래프라고 한다면 제가 성적이 안 좋았는데 1월, 2월, 3월 가면서 제가 스파트를 달리면서 우와 성적이 막 올라가는 저의 성적 그래프라고 아주 희망에 찬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지수함 형태로 성적이 올라간다고 해보자고. 아주 훌륭하지 않나? 그죠? 그러면 이 성적의 변화율을 보자.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뭐라면 처음에는 조금 공부 열심히 했는데 조금 반응하다가 나중에는 변화율이 엄청나지면서 변화율이 세지면서 얘가 막판에는 완전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잖아. 그래프가 이제 올라가는 정도. 옛날 직선에서는 어느 정도 증가해? 증가하는 비율이 뭐야? 그걸 기울기라고 할 거야. 기울기. 직선에서는.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곡선에서는 그냥 기울기 정도로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야. 곡선에서는 그럼 어느 정도 비율로 올라가냐, 이걸 변화율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까지 이런 식으로 기간을 딱 지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래프에서 두 포인트를 지정하는 거야. 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만큼 변화했는지를 보고 싶은데요. 변화한 비율을 이렇게. 그럼 여기를 A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를 B라고 한번 놔보자고. 우린 그래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가 지금 FA겠죠, 그죠? 여기가 FB예요. 그럼 중간중간의 과정들은 다 있겠죠, 그쵸? 사이사이에 계속 같은 비율로 올라가는 건 아니었는데 구간의 양 끝을 보면 결국은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보면 그 중간과정 무시하고 결국은 요만큼 얘가 올랐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구간의 양 끝만 가지고 얘기하면 요게 얘가 증가한 비율입니다. 변화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변화율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 자, 이렇게 쓸 거야. 우선 이 기호부터 써볼게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저 직선, 제가 뭐죠? 이 두 점을 지정했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정해보려고. 그거는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곡선인데요. 그치. 곡선은 사이사이 그 순간순간을 얘기하는 거고, 순간 말고. 우리가 지정한 양 끝의 변화만 보자면, 이렇게 올랐어요, 성적이. 라고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를 표현하면, x값의 변화량이 b-a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삼각형을 만들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도. 여기가 b-a. 이게 x값의 증가량이죠. y값의 증가량. 우리가 예전에 기울기 했던 거하고 똑같은 표현일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봤던 그 기울기인 거죠. b, fb와 a, fa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곡선에서는 됐죠. 자, 이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 평균 변화율. 순간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구간을 크게 잡아서 이 구간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는 이런 변화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여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하기로 약속을 했어. 이거를. 그럼 다양한 기호가 있는데 뭐냐면 이걸 x값의 증가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x값의 증가량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 읽기로는 델타 x고요. x값의 증가량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델타가 이제 그리스어고요. 거기 나와 있어요. 델타라고 부르는 건 디퍼런스, 즉 차이를 얘기하는 D가 그리스어로 이렇게 쓰거든요. 델타 X라고 불러요. 그러면 X값의 앞으로 증가량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렇게. 그럼 이건 Y값의 증가량, 우리가 기울기 표현할 때 똑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근데 표현이 더 있어요. 표현이. 뭐가 더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기도 해요. 즉 B-A라는 이 녀석이 저 델타 X 아닙니까? 맞아. 이게 델타 X야. 맞죠? 그래서 이 B-A를 치환해서 쓰면 돼요. X값의 증가량 이거를 델타 X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면 자, 그럼 분모가 델타 X가 되겠죠. 델타 X분의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FB라는 걸 뭐라고 쓸 수 있냐? 그러면 FB가 자 얘가 시점이고 얘가 종점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이게 종점은 뭐예요? 라고 한다면 시점에다가 델타 x 더한 건데요 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래서 델타 x를 치환한 표현으로 쓰면 이렇게 써요. B 종점은 뭐예요? 그럼 시점에다가요 x값의 증가량만큼 더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두 가지야.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를 나타내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똑같은 표현이야. 똑같은 표현. B-A를 델타 x로 쓴 표현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저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기울기를 얘기한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평균 변화율. 됐죠? 이게 지금 평균 변화율이라면 여러분 지금 제가 뭐 쓸 거냐면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좀 얘기해 볼 텐데 뭡니까? 순간 변화율은 그러면 구간의 양 끝을 지정했잖아요. 여기가 시점이고 여기가 종점이고요. 좀 더 구간을 좁혀볼 생각인 것이 구간을. 얘 중간고사, 기말고사 말고 얘 매월 시험도 봤을 거 아니야. 혹은 매주 시험도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더 미세하게 변화를 좀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시점은 가만히 두고요. 이 종점을 점점 가까이 보내면 될 것 같다. 그쵸? 그래서 조금 많이 보내볼게요. 요 정도까지 B를 보냈어요. 그러면 요 종점이 여기가 얘의 평균 변화율이겠죠? 구간을 좀 축소시키면. 근데 더 미세하게 보고 싶어. 그래서 이 점을 점점 더 보내요. 구간의 양 끝을 폭을 아주 좁게 만드는 거죠. 아주 좁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마치 여기요. 요 오른쪽 포인트 있죠? 이 종점의 포인트를 점점 보내서 거의 A하고 우리 눈에 겹쳐 보이게. 아주 미세 구간인 거죠. 현미경으로 들어봐 봐야 될 정도로 아주 미세한 구간을 잡아버리는 거야. 그걸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자, 리미트. 왜? 어디에 가까이 보내는 표현이잖아. 누구를? 이 오른쪽에 있는 종점을요, 요 시점에 가까이 보내고 싶어요. 이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B라는 포인트 있죠? 오른쪽 포인트를 A에 가까이 보낼게요. 그랬을 때, 이 평균 변화율은 어디에 가까이 가나요? 라는 극한값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배웠잖아. 얘는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 이게 뭐예요? 평균 변화율. 이게 평변이라고 할게요. 앞으로는. 보통 평변을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평변의 극한값이에요. 평변의 극한. 평변의 극한값을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 봐봐. B가 쭉 와가지고 거의 한 점처럼 보여. 우리 눈에 한 점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점은 아니에요.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아주 가까이. 그러면 여기 이 두 점을 얘처럼 쭉 연결하면 이런 기울기가 나올 것 같아. 사실상 뭐가 되냐? 이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뭐야? 라고 하면 실제로 시점 B가 A로 모이면서 A에 가까이 가면서 A라는 포인트에 거의 겹쳐져 있는 두 점인 거고 그 두 점을 연결하면 저기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는 거야. 어떤 곡선에 그 시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네 이거야.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이 순간 이 A라는 시점, 중간고사 딱 끝나는 그 시점에서부터 얘의 성적 변화는 이 정도의 변화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그 순간은 이 정도 증가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점점 열심히 하다 보니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늘어나죠? 변화가 점점 가파져지고 있는 것 뿐이고요. 저 A라는 그 순간의 변화는 뭐야? 라고 한다면 얘예요. A라는 그 순간의 변화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그 순간의 변화를 얘기한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어디서?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해 가시죠?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기로 정의를 한 거야. 같이 약속을 한 거야. 그 순간 변화율을 어떻게 표현해요? 평균 변화율인데요. 그 평균 변화율에 자 여기 종점을 시점에 가까이 보냈을 때 값이거든요. 그래서 극한값이에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뜻해요. 그거는 도형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져요? 저 그래프에서 무슨 의미? X는 A라는 포인트에서의 여기다 쓸게요.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기도 해요. 이게 다 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 인지가 되죠? 오케이. 그럼 당연히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거를 줄여서 약식교로 표현을 평균 변화율이 하나, 둘, 세 가지 표현이 있죠. 표현이 세 가지야. 근데 다 똑같은 얘기야.
그럼 얘 가지고 얘기하자면 평균 변화율이에요. 근데 그거의 극한값이에요. B가 A에 가까워지면 델타 X는 어디로 가요? 이 포인트가 A에 가까워지면 X값의 변화량, X값이 증가량 뭐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건 여기에 델타 X가 0에 가까워져요. 이렇게 하면 돼. 똑같은 표현이에요. 괜찮지? 얘로 써도 되잖아.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델타 X분의 똑같은 표현이니까 F의 A 플러스 델타 X 빼기 A 이렇게 써도 돼요. 됐나? 이렇게 써도 돼요. 괜찮나요? 그리고요. 자, 기호로 이제 세 가지. 자, 평균 변화율 세 가지 표현이 있어야죠. 이해하셨죠? 요거의 극한값도 당연히 세 가지 표현이 있겠죠. 이거를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요. 뭐라고? F 프라임 이렇게. 프라임 붙이면 순간 변화율이에요. 이런 뜻이고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F 프라임 A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네 가지 표현이 된 거죠. 네 가지 표현이. 근데 얘가 제일 간단하죠. 그래서 얘를 앞으로 줄여 쓸 거야. 오케이? 자, 또 하나. 그래서 얘를 순간 변화율 똑같은 말이야. 평균 변화율 극한값 접선의 기울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근데 또 있어 또. 용어가 많죠. 얘를 뭐라고 했냐. 자, 어차피 이 평균 변화율은 숫자로 나오겠죠. 이 접선의 기울기니까 기울기 뭐 2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올 거 아니야. 변화하는 비율이. 그래서 숫자라고 얘기할 건데 미세하게 지금 우리가 분리했죠. 미세 구간을 보고 있어. 그래서 그걸 미분했다고 하고요. 미세한 구간에서의 개수. 그래서 이걸 미분 개수라고 불러. 미분 개수를 구하시오. 똑같은 순간 변화율을 구하시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평균 변화율 극한값을 구하시오.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 한 가지 표현을 가지고 그냥 다양하게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다양하게 그냥 표현한 거야. 그래서 F 프라임 A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표현이 많죠. 그러니까 익숙해지는데 좀 걸리고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보통은 이거 똑같은 표현인데 델타 X라고 잘 안 써요, 여러분. 쓰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델타 X를 앞으로는 거의 다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는 H라고 주로 쓸 거야. H라고. 그래서 델타 X가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도 잡으셔야 되냐? 자, 한번 봐봐요.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있죠? 그래프가 있으면 fx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기울기로 보이셔야 되고요. 어떤 기울기? 두 점의 기울기. 아까 똑같은 거야. 두 점의 기울기.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 보시면 되고 시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시점이에요. A가 시점이야. 여기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여기가 A 더하기 H야, 여러분. A 더하기 H. 이런 상황이야. 보십니까? 여기가 지금 FA인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거꾸로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여기 FA 더하기 H야. 화면에 들어가냐 이거? 무슨 얘기냐? X값의 증가량 얘에서 얘 뺀 걸 그냥 H라고 쓴 거고요. Y값 증가량 얘에서 얘 뺀 거에서 이렇게 된 거야. 보이시죠? 이렇게. 똑같은 얘기 다 똑같은 얘기다. 여기까지가 그냥 그 개념입니다. 괜찮나요? 네, 이겁니다. 여기까지 쭉 정리해 보시고 이해 안 가는 거 쓰면 얘기해 보시고요. 괜찮나? 필기한 친구가 있어서 필기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개념 하나만 적을게요. 잘 나오는 개념 하나만. 여기까지가 그냥 기본 개념이고 책에 있는 거 다 설명한 거야 그냥.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쓴 거야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하면서. 그래서 변화율, 앞으로 변화하는 비율. 야, 어떤 그래프의 변화하는 비율을 보고 싶어. 어차피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 아니면 인구가 줄어, 아니면 성적이 늘어나, 뭐, 일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모든 변화는 다 그래프로 나타내잖아. 그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변화들은 다 그래프로 나타내고, 하다못해 요즘 주식이 광풍이라 여러분 부모님도 주식 할 수 있는데, 주식 그래프도 막 있잖아요. 주식도 계속 미분계수 가지고 보는 거죠. 사야 되네! 뭐 이러다. 미분계수 꺾였네. 나 음수적으로 더 팔아야 되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대로 가지도 않지.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수학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뭐. 그래서 변화율 이렇게 되면 변화율은 뭐다? 평균 변화율. 그냥 줄여 쓸게요. 평변. 순간 변화율, 순변. 일단은. 그러니까 변화율은 구간을 딱 잡았을 때의
자, 평균 변화율과 그 한 포인트에서의 순간적인 변화를 물어보는 순간 변화율. 한 포인트를 물어보려면 사실 한 포인트가 아니고 두 포인트를 잡아서 평균 변화율인데 이 종점을 시점 쪽으로 가까이 보냈을 때의 값이 마치 A에서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와 똑같으니까 그거를 그냥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표현한다. 얘를 미분계수라고 한다. 뭐 이거야. 개념이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미분계수를 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미분한다고 하는 거야. 미분한다. 이런 걸 하는 거야. 이제 미분 파트로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죠. 이제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싶은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앞으로 배우게 되는 것들이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어떤 그래프에서 변화율을 막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는 변화율이 크네요. 여기는 변화율이 작네요. 변화율이 음수로 바뀌었는데요. 양수 바뀌었는데요. 이제 증가하겠네요. 이제 감소하겠네요. 이런 그래프의 상태를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어떤 상태인지를 수학적으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미분을 배우는 거야. 그렇죠? 그럼 자,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걸 하나, 이게 잘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 내신에. 뭐 수능에 뭐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아래로 블록이라고 해서 이미 고1 때 우리가 아래로 블록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아래로 블록인 대표적인 함수가 이차함수죠. 야, 이게 아래로 블록이야. 그럼 누군지 알겠다는 그림 보면 아래로 블록인 거야. 근데 이제 고1 버전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요? 수학 기호로? 고1 파트에서 배운 게 있었어요. 고1 파트에서. 임의로 하나, 두 개를 잡는 거죠. 임의로 두 개를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함수값이 fx1이고요. 여기가 fx2죠. 됐죠? 그럼 저는 뭘 잡을 거냐? 그러면 이렇게 x1, x2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의 중점을 잡을게요. 2분의 x1 더하기 x2. 이게 중점이죠? 여기가 지금 뭐예요? 그러면 여기가 중점의 함수값이에요. 중점에 이렇게 중점의 함수값이죠. 얘가 중점이고요. 중점의 함수값 이겁니다. 됐죠? 기억나나 모르겠다. 얘들아, 직선은 특징이 뭡니까? 라고 하면 직선은 임의의 두 점을 잡잖아요. x1하고 x2하고 잡죠. 좀 빨리 할게요. 자, 이거의 중앙을 잡을게요. 2분의 이게 중점이에요. 중점. 그럼 뭐예요? 라고 한다면 여기가 x1 이고요. 여기가 x2의 함수값이고요. 여기가 뭐예요? 그럼 이 녀석의 함수값이야. 이거죠. 이게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직선은요. 지금 보세요. 이 y값과 이 y값의 중앙, 이 y의 한 가운데 y값이 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양 끝에 요 함수값의 2로 나누면 중앙값, 함수값의 중앙값이 이 중점의 함수값과 같아요. 라는 게 성립해요. 그게 누구예요? 직선이에요. 이게 직선이에요. 등호 성립하는 게 직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고 있을걸? 고1 때 외워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 이게 마치 분리된 게 같다 그러면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1차함수 직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직선. 그런데 곡선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보세요. 여기서 아래로 블록으로 연결하는 순간 요 포인트 있죠. 요 포인트가 기존에 이 함수값의 중점은 그대로 있어. 함수값의 중앙값은 가만히 있는데 요거요. 중점의 함수값이 아래로 내려와요. 또 위로 블록으로 딱 가는 순간 중점의 함수값이 이 함수값의 중앙점보다 위로 위치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 대소 가지고 판단했었거든요, 여러분. 고1 때. 그래서 요 둘의 함수값의 중앙에 있는 함수값이 여기 있거든요. 이거보다 얘가 아래 있죠. 요 함수값. 맞아? 그래서 아래로 블록입니다가 여러분 이렇게. 자, 요 중점에서 함수값이 있고요. 함수값의 중앙값이 있죠. 함수값의 중앙값.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지금 어떤 그래프인지 보이시죠? 요거의 함수값이 요게 더 작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마치 분리된 게 더 커요. 이게 아래 블록으로 보통 고1들은 다 외웁니다. 여러분들 다 외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 자, 하나만 더. 자, 2분만 할게요. 봐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표현만 추가하는 거야. 표현. 그 표현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자, 저는 x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뭐예요? 그러면 순간 변화율이 이겁니다. 맞죠? 접선의 기울기.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자, 여기요. 종점. 이게 시점이고요. 이게 종점을 잡을게요. 종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이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구간의 양 끝을 연결한 얘의 기울기를 뭐라고요? 평균 변화율.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배운 거 가지고 해보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렇게 쓰면 되죠. x1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거보다 얘가 어때요?
더 커요. 누가 커요? 자,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 더 커요. 그냥 그래프 보면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구간의 야한 끝을 연결한 아래로 블록이면 구간을 딱 잡으면 구간의 야한 끝을 연결한 이 기울기 시점에서의 바로 이 순간 변화율이 얘가 더 크고요. 얘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거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요. 됐나요? 이게 아래로 블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래로 블록이라는 새로운 그냥 기호 우리 새로 배웠으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순간 변화율만 가지고 얘기하면 임의의 자 보세요. 임의의 x1, x2가 있는데 x1보다 x2가 큰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아래로 블록에서는요. 여기서 순간 변화율이 있어. 이거 접선의 기울기 더 오른쪽 올게요. 접선의 기울기 더 커진 거 보이세요? 커졌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 지금? 커져요. 그러니까 계속 증가해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증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얘보다 얘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 즉 순간 변화율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에요.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저 그래프. 이게 다 아래로 블록이라는 뜻이거든. 아래로 블록. 이렇게. 이런 뜻이야. 그래서 고1 거에다가 두 가지만 좀 추가하시면 돼요. 이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괜찮나요? 오케이.